네,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듭니다. 이번 주 여러 고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산 FOMC 이렇게 많이 오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황이 이번 주 이어질까요? 목요일이 되어서야 우리 장안이 이슈를 반영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을지, 여기에서 기회 요인이 없을지 오늘 오후장에서는 이 점을 키포인트로 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시장이고 악재가 많지만 그래도 함께 헤엄쳐 가보시죠. 지금부터 2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증권매는 어떠한 키워드들을 순위 위에 올려놨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이분과 오늘은 나눠보시죠.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이슈가 순위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 지금 가져도 될지 일단은 재건 관련주 움직입니다. 5위 확인해 보셨고요. 불꽃은 꺼지지 않은 걸까요? 방산주 주춤했다가 수주 계약 소식 들려왔는데요. 또 다른 모멘텀이 될까요? 4위 확인해 보셨습니다. 한 계단 올라와 보죠. 대장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섹터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걸까요? 2차 전지주 3위입니다. 2위로 올라가 볼까요? 카카오 그룹주가 일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임부터 시작해서 페이 그리고 지주사 카카오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순환시대 끝은 있을까요? 2위고요. 1위입니다. BTS 병역특례 투표 60% 이상이 찬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이 수치만 보고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변동성도 동시에 큰데요. 엔터주 하이브 중심으로 1위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태조 이방원 가운데 여기서 제외되나? 그런데 다시 한번 움직임이 오나? 오늘 궁금증 많은 쪽부터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4위 먼저 볼까요, 부장님? 수주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 전환점일지 아니면 그냥 반짝일지 일단 궁금합니다. 방산주 일제히 가는 건 아니지만 한국 항공우주 중심으로 지금 관심도 높거든요. 지금 재조명 되는 시기라고 봐도 될까요, 부장님? 네, 오늘 같은 시장의 특징도 최근에 강했던 2차 전지,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꽤 많이 줬던 섹터들이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 특히나 이제 FOMC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를 비롯한 성장주들까지도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시장이 그나마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겠죠. 네. 그 수급들이 연기금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오전까지만 해도 또 기관 외국인 공이 매수 1위가 삼성전자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일부 LG화학이라든지 몇 개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그래도 이제 보합권 아니면 강보합권 정도에서 버텨주면서 지수단이 조금 더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죠. 맞아요. 시총 상위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그래도 안 빠지고 있는 국면 중에서 장중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21일 FOMC 회의를 두고 다소 좀 이제 경계감이 있어서 매물 출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가 연초 이후에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등의 해외 수주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한화그룹의 방산 사업 구조 개편과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실제 주가 흐름들은 테마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과거에 지금
K 방산주들이 대부분 수출 지표로 본다면 글로벌 한 10위권 정도에 뭐 안착돼 있던 상황인데 최근에 수출 지표가 좋아지면서 매출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 5위권 안으로 접어드는 상당히 높은 그 매출 성장을 보였고요. 특히나 일부 종목들은 영업이익률이 뭐 5%대, 그러니까 뭐 로우 싱글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 OPM 마진율을 가져가던 분위기가 대부분 지금 최근에 계약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10%대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익률 자체가 2배 정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괜찮은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단도 상당히 볼륨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주가에 밸류업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폴란드 군비층과 각각 이제 계약을 맺은 것이 이제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계약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주에 선반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단은 나중에 인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일단 1차적으로는 끝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고점에서 다시 이제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네. 있습니다. 다만 그 9월달 같은 경우는 호주 같은 경우가 다시 레드백 관련된 그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주의 랜드 400 그 프레이즈 3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9월 달에 조만간 또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밖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으로 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대부분 다 GDP 대비 국방을 상당히 좀 높이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나토 회원국들은 그 규정상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 가운데 나토 회원국 가운데 지금 이 정도 2% 이상을 충족시키는 국가는 6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2% 정도를 충족시키려면 GDP 대비 국방비를 상당히 많이 현저하게 높여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일단 호주라든지 말레이시아 뭐 등등 일부 이제 국내 국방 관련된 수출 계약권 가시성이 좀 있는 국가들이 또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인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아마 뉴스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관련주의 리바운딩이 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일단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한화그룹이 사업구조 재편을 했죠. 여기에 따라서 한화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에게 긍정적인 사업적 구조 개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중간 지주사로서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제거가 되면서 주가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한화그룹 관련된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누리호 고도화 사업자 선정도 임박되어 있는 일정적인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다소 좀 종목별의 어떤 차별화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리바운딩 모멘텀이 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겠다 판단됩니다. 그러면 짧게만 정리를 해보면은요, 부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뉴스가 대기하고 있는 쪽에 한해서만 새로 들어가도 괜찮다. 전반적으로 그냥 오르는 방산주의 랠리는 끝 이렇게 봐도 될까요? 랠리가 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나토 회원국이 6개 정도밖에는 2%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GDP 관련해서 전반적인 흐름에서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K방산 관련해서 계약하기에 상당히 좋은 대상국이고요. 또 유럽 쪽은 미국 쪽에 관련된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또 너무 비싼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한국의 K방산 관련된 뭐 전차라든지 헬기, 뭐 전투기 이런 쪽이 경공격기 이런 쪽이 상당히 가격 대비 뭐 상당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무기 체계와 호환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 또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호환성 측면에서도 한국의 방산 관련된 쪽으로 계약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좀 단기적인 부침이 조금 있어서 물량 출회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모멘텀이 아마 다른 나라들, 폴란드 이외에 호주, 말레이시아 그 외의 다른 나라들과 계약권이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금 넓게 그리고 멀리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산주 밟고요. 오늘 앞서 시장 점검하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했던 쪽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 성격이 많이 흘러내릴 때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지는데요. 한 계단 올라가서 2차 전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한 3%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을 해서 오후장 조금 빠지는지 보자,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볼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5% 전후의 약세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기회도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샀었던 종목인데 연기금이 일단 이 종목 관련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좀 나온 듯한 일단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연기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쪽으로 다소 좀 수급이 아마 오늘까지 만약에 산다면 연속 5일 이상 아마 연기금이 사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기관 전체로 그리고 외국인 전체로 보면은 매도가 좀 잡힐 수 있겠지만은 연기금만 놓고 보면은 매수 우위가 계속적으로 4, 5일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라 오늘 지수가 30포인트 넘게 빠지는 코스피 기준에서도 삼성전자가 강보합 정도 보합선에서 안 빠지고 있는 점은 다소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조금 들어오는 연기금 쪽에 뭐 중장기 포지션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LG 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2차전지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단기 이격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뭐 셀 업체 가운데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렇게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런데 셀 업체 가운데 다 빠진 건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디스카운트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삼성 SDI는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을 적당하게 못 받았습니다만 미국 쪽의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SDI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할인율이 너무 크다는 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관점이 분명히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 SDI가 2차적으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먼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삼성 SDI가 좀 싸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셀 업체는 삼성 SDI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3분기 테슬라형 배터리 출하가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에서 3분기 실적은 폭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지만 다만 중국의 CATL 대비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이 약 2023년 실적 기준 EV 에비타가 LG 에너지솔루션이 CATL 중국 업체 대비 한 70% 정도 올라가면 대부분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CATL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비타 관련 70%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차게 되면 CATL 대비 70% 이 정도 올라가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아마 에비타 밸류에이션을 본다면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좀 찬 가격까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 전황의 어떤 변화에 따라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유럽 매출이 높고 전체 캐파 중에 유럽 캐파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아마 유럽에 관련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 SDI나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배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광물.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수소나 리튬의 정제, 정연 이런 쪽에 관련된 포인트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에 관련된 종목으로 봐서는 결국은 최근에 에코프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금양이라든지 대보마그네틱 이런 메탈 정제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좋았는데 이런 종목들도 오늘 자서 좀 많이 빠지잖아요. 맞아요. 단기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게 좀 빠지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어떤 폭이 상당히 좀 목에 찼다라고 느껴지긴 하겠지만 에코프로가 사실 목표 주가 대비 어느 정도 목에 찬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만 길게 본다면 이런 에코프로 관련된 뭐 폐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정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아직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빠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고려 아연 등이 최근에 많이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번에 홍수 피해 때문에 비 피해 때문에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밸류에이션 부분을 봤을 때는 PBR 0.3배를 더 하회하기는 좀 힘듭니다. 최근에 주가가 한 0.35배, 0.3배 초반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하방 경쟁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조금 긴 호흡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나 고려 아연과 같은 여러 가지 정제, 광물 관련된 쪽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데에 따른 쉬어감은 있겠지만 아직도 모멘텀은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2차 전지 전반 좀 분위기 훑어드렸고요. 이 이슈는 오늘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장님께서 1위를 뽑아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BTS 병역 특례 투표 60% 이상 찬성했다. 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뭐 뜯어보면은 사실은 10대에서 30대는 반대가 훨씬 높고요.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사실은 여론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가의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하이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까다롭습니다. 장 초반에 16만 원도 뚫었던 하이브입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시장 반응 해석하면 맞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뭐 하이브의 뭐 BTS에 대한 몫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병역 특례 관련된 이슈가 가장 뭐 핫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좀 펀더멘탈 입장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걸그룹이 뉴진스라든지 그다음에 르세라핌 이런 쪽의 걸그룹의 부상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주목을 해도 같아요. 될까요? 실제 지금 보면은 뭐 BTS의 어떤 기여도라 그럴까요? 네네. 매출의 어떤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러지면 하이브가 좀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뉴진스 같은 경우도 초당 관련된 홈런이 좀 사실 됐다 볼 수 있겠죠. 신규 걸그룹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걸그룹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없었던 이례적인 좀 그런 것 현상입니다. 같네요, 또. 예, 뉴진스 같은 경우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지금 컴백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17일 오후 6시 미니 앨범 2집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컴백 예정도 굉장히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BTS 그룹의 활동 중단, 그룹으로서의 활동 중단 가능성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이 좀 다소 디스카운트 돼야 되고 전체적인 매출 볼륨도 사실은 추정이 쉽지 않죠. 개별 활동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 것인지 매출이 이룰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하이브 쪽의 레이블즈 중에서 르세라핌이나 뉴진스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앨범이 각각 선주문이 지금 38만 장과 44만 장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초기 흥행 성공에 성공을 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IP 트렌드 편향상 전반적으로 트렌드 세터의 포지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되는 트렌드 세터의 면모가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BTS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플랫폼 기반에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뉴진스나 르세라핌, 근데 아마 르세라핌보다는 아마 뉴진스가 좀 더 임팩트가 커 보여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도 본다면 지금 솔루션 하이브의 지금 IM의 In the Sum with BTS라는 게 있는데 이게 누적 가입자가 지금 6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일매출이 약 2억 2천억 정도, 2억 2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네. 매출 구조가 상당히 많이 높게 올라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1조 6천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한 2,600억 대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티스트 활동 부재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매출단이 다소 신규로 되는 걸그룹들이 메꿔주면서 메이크업하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연말에 N팀이라는 보이그룹까지 지금 성장궤도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 세븐틴이나 그다음에 엔하이픈 관련된 올해 데뷔한 뭐 그룹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메이크업을 좀 하면서 주가 플레이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감을 살짝 내비쳐 주셨습니다. 저희 이슈들 좀 봤습니다. 여기에서 좀 원픽 그리고 공략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컴팩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가격대에 저리 노려보면 좋을까요? 원픽은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최근에 네. 많이 올랐던 섹터가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미리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네. 하반기 모멘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원래 이게 중간 지수사였기 때문에 대부분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구조적인 어떤 재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부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중간 지수사로서의 할인율이 한 35% 정도 주가에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제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중간 지수사의 할인율 35%가 일단 제거된다는 점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정도에 하나그룹이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면서 우주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을 어느 정도 한데 모았고요. 이번 사업구조 재편이 이제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방위산업을 한 군데로 모으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나 계약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선도 기업으로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도 좀 빠를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수직 계열을 통한 어떤 수익성 개선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과거의 매출단 관련된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직 계열화되면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사업 대형화나 그다음에 시장 확장의 효과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여기에 따라서 리바운딩이 만약에 나온다면 목표 주가는 9만 원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6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에도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원픽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